영상 좀 찍을게. 20년 짬밥인데 내 작년에 간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내가 20년 짬밥에 정보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영상. 아 이쁘다. 자 영상 좀 확보 좀 할게요. 그러면서 좋은 말 좀 해드릴게요. 요거 공유 좀 할게요. 영상 찍고 있으니까 목소리 안 집어넣고 싶을 때는 목소리 빼시면 돼요. 목소리 안 넣으시면 돼요. 이제 송악으로 좀 나가고, 그 카드는 주세요. 내가 미리 갖고 있을게. 본인 거. 그 새 건데 상관없죠? 예, 괜찮아요. 카드를 새로 신청했어. 이거 하나 오래돼가지고. 예, 요거 영상 좀 공유 좀 할게요. 예. 이제 혹시라도 저기 할 말은 안 넣으시면 돼요. 예. 내가 도움될 말을 많이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 너무 졸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졸리는 방법이 뭐지 했더니 손님들한테 도움되는 말을 해드리면서 뇌를 굴리니까 졸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은 거죠. 20년을 해왔거든요. 그냥 마비됐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대타로 달려왔고, 허리에 핀 6개가 있어서 힘들어서 관뒀어. 머리를 다치셨구나. 예. 군대에서 부러져서 제대해가지고 한 연금 180 나오는데 이제 그걸로 밥 3끼 사 먹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황청현 신부하고 법률스님 얘기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혹시 그분들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네? 네. 그 남편분은 안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잘 안 들어요. 안 들어도 이렇게 해탈하잖아요. 아 그러네. 일단 여기는 위험하니까 말을 조금 자제했다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좋은 정보를 좀 많이 드릴게요. 그럼 갓길 딱 되자마자 퍼지셨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정보를 좀 드릴게요. 먼저 그 갓길에 딱 했을 때 한 행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딸랑 보험사만 전화했었어요? 그렇지, 보험사. 그러면 알고는 계세요. 걔가 우리 깜빡이 기사였는데. 예. 원래는 내려서 예. 하려고 했는데 내리면 안 돼요. 내릴 수가 없더라고. 예, 예. 그게 안 내리고 그냥 차에서 비상 깜빡이만 누워 예. 있었지. 이 서해대교 위에는 어디 갓길, 요런 데는 갓길로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예. 여기. 넓은 데는 예. 되는데. 근데 여기에 있어도 3쿠션으로 맞아요. 요렇게 여기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측이. 서로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3쿠션을 때려서 이쪽에 있는 본인 차 고장난 차 앞뒤 100m는 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주간에는 100m 후방에 삼각 표시대 해야 되고, 네, 야간에는 네. 200m 후방에다 하라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고 1차선 퍼졌을 때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경찰도 1차선 퍼졌어도 안 들이대요. 지차도 받치길 당하니까 갓길에다 세워놓고 사이렌만 울리고 도로공사 불러요. 경찰도 고장난 차 뒤에 안 서 있어요. 갓길 외에는 이쪽 주차 1, 2, 3차선에 퍼진 건, 그럼 본인들도 그 말은 차에서 내리지 말든가 아니면 앞으로 최대한 200~300m 이상은 도망가야 돼. 그러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거를 7,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를 딱 뒀다가 발전기 나가면 야간에 나 죽는 거죠. 얼른 지붕 위에다가만 던져놓고 앞으로 도망가야죠. 정답은 없어요. 근데 내 가족이 6명 타고 있고 애가 깐난 애기도 있어. 그럼 중앙선 넘겨버려야죠. 아니면 한 사람은 112 전화하고 한 사람은 보험사를 전화해야죠. 좀 전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셨어요. 난 그 갓길 견인했을 때도 그 도로공사 와서 경광등 켜줘야 난 견인을 해도 해요. 이거는 그래도 경광등이 붙어있는데 그 셀프차는 경광등을 달면 벌금이 200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셀프 기사가 11월 달에 2명 죽었어요. 견인하다가. 위에 팍팍이나 차폭등을 못 달게 하더라고요. 셀프라는 거는 통째로 실어난 차. 그러니까 차 위에 등에 업고 가는 차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위에 경광등이나 차폭등이 다 불법이에요. 다 뜯으래요. 검사 맡을 때. 잠시 후 그래서 안 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그냥 바로 견인해버려요. 네, 그게 현명하신 거예요. 내릴 수가 없더라고. 네. 차가 계속 오니까 갓길에다 무슨 내릴 방법이 없어서. 이제 기사들이나 이제 앞으로 레카업을 하는 애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올려줬더니 고마워하더라고요. 10,000개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본인 목소리 유튜브 안 올라가고 싶으면 말을 짤막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 말을 많이 하면 목소리가 더 들어가는 거죠. 이거 지금 영상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하려고
이런 이제 고속도로는 이렇게 안전하게 조치를 취하고 이런 때는 통행카드를 2개 뽑아서 제출하라는 거. 초보자들은 좋아하더라고요. 2개요, 2개. 요거는 내 거, 요거는 손님 거. 영수증도 주세요. 시동을 켜놔야지 하이패스가 먹기 때문에 빼온 거구나. 요거 내 거, 영수증. 요건 손님 거. 아, 그거 똑같이 그거. 하이패스로 안 오셨다는데? 어디 IC 들어서? 괜찮아요. 어디 IC로 진입하셨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IC로 진입했는지만. 이걸로 넣게. 이걸로 해보라 그래. 이거 그새 거라 그렇게 될 수 있어. 같은 하이패스. 아니요, 그 차, 그. 아니 이걸로 해봐요. 이걸로 해보세요, 그럼. 이걸로 바뀌었을 수가 있으니까. 그 하이패스에서 예. 뽑은 거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 그거 이거예요, 지금 두 번째 거? 그거 두 번째 줬어요. 거. 예, 그거래요, 지금. 예, 그거예요. 그거 주세요. 이건 주세요. 새 거를 저희를 줘요. 그냥 이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이제. 새 걸, 이따가 그거 요거 좀 네. 챙기세요. 됐죠? 천천히 전진. 혹시 모르니까 내 거하고 보니까 다 드릴게요. 자, 천천히 갈게요. 호불 카드입니다. 저분이 차량 번호를 적어야 돼요. 이따 요거 하나, 요거 좀 챙겨주세요, 서로. 요 통행카드. 이제 차 한 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왼쪽 차로로 진행하십시오. 혹시 혈압 있으세요? 네. 내가 이제 나머지 1년 지나면 50인데 오래 살려고 몸에 좋은 거는 최대한 머릿속에 주워 담고 있거든요. 그럼 혈압에 대해서 먼저 얘기 좀 해드릴게요. 혈압에 대해서. 아, 참, 아까 그거는 맞아 얘기했지. 갓길에 그 주간에는 100m, 야간에 200m 후방에다가 그 삼각 표시대를 표시하냐 안 하냐가 과실 10% 20%를 먹어요. 그렇겠죠. 예, 왜 해야 되냐면, 아니, 큰 차들이 멍 때리고 오다가 우측에 세워져 있는 차를 꽁무니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일이. 그냥 멍 때리고 가면서 졸음운전하면서 갓길에 세워져 있는 차로 핸들이 자동으로 꺾이면서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 있든가 차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차 앞뒤는 100m 안에 앞뒤는 그 차에 얻어맞아 버려요. 그냥 앞뒤가 제일 위험한 거죠. 그거는 알고는 계셔요. 차라리 차 안에 있는 게 네, 낫다. 그죠. 그나마 춥거나 더. 차 있어. 네. 트렁크를 밑에 다 열어야 이제 돼. 혈압 쪽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요 얘기는 얘기하면서도 믿지는 말라고는 하는데 현명하신 분은 잘 참조하실 거예요. 연예인이 많이 있고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요만한 파이프 안에다가 혈관 파이프라고 그러면서 여기다 피를 담아왔어요. 의사가 이걸 하나 땅 때리니까 빵 하고 터졌어요. 피가.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아무리 때려도 안 터져요. 이게 소금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소금으로 혈압을 잡았대요. 6명을 한 달 만에 다 정상으로 만들었는데 3명은 혈압 한 15년 20년 먹고 있는 사람이고 3명은 15년 20년을 먹었는데 심장마비가 올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억지로 끊어버리는 사람. 그 6명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매일 의사가 혈압을 재면서 한 거라서 그 사람들은 멀쩡했던 거고, 혈압 안 쟀는데 막 소금 티스푼 절반씩 드시라는 건 아니에요. 뭔 얘기인 줄 아셨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건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근데 소금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서장원이는 간수 뺀 소금 5년짜리를 씻고 먹는데 그 가족들이 그 간수 뺀 소금이라 하면 그냥 푸대짜리로 이렇게 건조시키는 거, 물 빠진 거, 그걸 간수 뺀 소금이라고 그랬는데요. 잠깐 여기서 유턴 좀 해야 되니까 잠깐 신경 좀 쓸게요. 7km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 저게 불법 주차를 해놔가지고 차가 회전 반경이 안 돼. 지금 내가 저 앞에서 돌아야 돼. 저 그림 파는 차량이 저기서 불법 주차를 했는데 여기서 유턴이 안 돼요, 나는. 그리고 저 장거리 갈 때 이 범퍼가 내 범퍼하고 다 버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 전원을 킨 거예요.
이거를 짤막하게 해야 롤링을 안 타거든요. 짤막하게 한 거예요. 밑바닥 꺾으면 이 범퍼가 내 범퍼하고 다 버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전원을 킨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전원 켰고 이제 리모컨 킨 거죠. 그럼 얘를 뒤로 빼야 돼. 이거 초보자들이 이걸 얘기해 주니까 좋아하더라고. 전, 후. 다음엔 이걸로 빼야 돼. 카메라 보면서. 꼭 여기에서는 불법 주차를 저렇게 해놔버려가지고 내가 힘들어. 이제 신호 바뀐다. 바뀌었다. 자, 일단 범퍼 요거 봐요. 지금 달라고 말랑 요걸 쳐다보면서 줄여야 돼. 이거로. 주정차 이거 봐, 단속 지금. 구간입니다. 달라 그래야 돼. 원래는 여기에서 유턴했는데 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잠깐 내려가지고 뒤에 이 거리 좀 확인 좀 하고 출발할게. 최대한 짧게 가야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새 카드를 줬더니 인식이 안 되게. 그렇지. 바짝 썼더니 그 소금을 어떻게 먹냐고 이제 의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간수 뺀 소금을 물에다가 씻으래. 그럼 30%가 씻기고 깨끗한 소금만 70% 남는데요. 그걸 볶는데 어떻게 볶느냐 했더니 전혀 구별을 못하니까 쌀 소금만 넣으면 쌀이 노르스름하게 익으면 된 거래. 그걸 빻아가지고 테이스푼으로 절반씩 미겼더니 6사람이 다 정상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런데 선조를 칭찬을 하면서 우리나라 선조님들이 김치 국물, 깡뚜기 국물, 백김치 그 국물을 먹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혓바닥 맛을 잃어버린대요. 혹시 잃어버리신 분 계세요 주변에? 예, 이제 잃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짠맛이시고 뭐고 매운 걸 못 느끼니까 음식이 아까우니까 다 먹는 거예요. 내가 몸이 짜면은 밥을 더 먹든가 좀 덜 먹게 되잖아요. 내가 소금이 부족하면 소금기가 땡길 것이고. 그렇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 그 김치 종류 국물은 조금 먹으라는 거죠, 결론은. 그래야 혈관이 쫄깃쫄깃해진다는 거예요. 고혈압으로 핏줄 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금을 짜게 먹지 말라 하니까 소금을 아예 안 넣어 먹다가 혈관 터져서 병원 실려 가시는 분들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잘 참조해서 먹으라는 거죠. 정작 안 잡고. 예. 그런데 저 뭐지? 빠져나와고 또 새로 들어가는 거구나. 예. 젓갈 종류 평균 수명이 45세래. 젓갈 좋아하시는 분들. 예. 그리고 젓갈이 이제 발암물질이래요. 발암물질. 소주, 술도 마찬가지로 발암물질 1위래요. 젓갈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그 시어머니가 꼴보기 싫잖아. 젓갈 종류를 많이 해주려고. 그래요? 그 얘기 한 김에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시아버지가 어미를 갈구된 넌 이것도 된장찌개를 못 만드냐고 혼내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칭찬을 해주더래요. 똑같아졌다고. 거기다가 모기 잡는 스프레이를 뿌려버렸대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짜고 하는 얘기지. 네. 감각을 미각을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도 남편 먹는 음식에다가 그거를 뿌린 거죠. 그죠? 평택에서 울산 가는 고속도로. 그래서 약 1km 앞 속도 가변형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 1km 앞에 그 다음에 그 소금을 갖다가 덩어리로 젓갈 먹으면 소금 덩어리를 먹는 거잖아요. 그게 위를 들어가서 상처를 낸대. 소금이 여긴 이렇게 막혀 항상.
그 결론은 상처 낸 상태 헬리코박터 균이 고기만 딱 구경하면 암이 생기는 거래요. 그래서 젓갈은 그렇게 덩어리로는 먹지 말라는 거죠. 짠 덩어리는. 미국은 소금 덩어리를 고기에다 던져가지고 덩어리로 먹다 보니까 고기에 상처 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찌개에 확실히 퍼뜨린 거잖아요. 김치로 해서. 그러니까 그거하고 짜게 먹는 그런 거하고는 암 발생률이 연관성은 없다라는 식으로 최근에 말은 했어도 그건 알아서들 먹어야죠. 알아서.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당뇨 환자한테 이제 백종원 씨가 나오면서 어떤 게 좋을까요? 문제를 내더라고요. 속도 가변형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 설탕, 올리고당 어떤 게 좋을까요? 올리고당 들으신 거죠? 올리고당은 사람이 만든 거여서 저 대장까지 가는 동안에 분해가 안 되게 만들었대. 단맛은 나면서. 근데 골 때리는 건 유산균을 먹으면 위에서 위산액이 다 죽여버려가지고 유산균은 저 대장까지는 간신히 찔끔 간대요. 근데 그 유산균이 먹이 쓰는 게 단 음식인데 설탕을 이미 다 흡수당한 거고 내 몸에서 그나마 올리고당이 거기에서 걔네를 증식시켜 줄 수가 있대요. 그 유산균을 많이 키워야 사람이 오래 산대요. 하여간 참 그렇다고 올리고당 많이 먹으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꿀보다는 올리고당이 낫다는 거죠. 당뇨병 환자한테. 도로 제한 속도를 확인하세요. 꿀, 그 다음에 과일 종류는 당뇨병 환자한테는 안 좋은 거래요. 그리고 50세 넘어선 군고구마도 먹지 말라는데요. 근데 삶은 거 냉장고에다 식혀서 먹으면 그런 고구마 좋은 게 없대요. 감자도 마찬가지. 참 사용 설명서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사람들. 그리고 또 강호동 씨가 위에 식도 가상으로 돼지 창자에다가 종합 비타민을 하나를 얹어가지고 딱 30분 40분 해놨더니 익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암이 생긴대요. 근데 약사들이 돈을 받고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고 이 얘기해서 욕 무지하게 얻어먹었는데, 그게 10년 전인데 내가 지금까지 손님을 그렇게 만나면서 장거리 가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다들 이런 정보를 몰라요. 그럼 비타민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죠. 물 한 컵을 잘 마시라는 거죠. 근데 먹고서. 네, 위암 수술 받은 사람 보고 그 얘기하면 설사예요. 물 한 컵 다 먹으려면. 그 말은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할머니든 애들이든 감기 걸렸다 약 생기고 바로 잡아뜨리지 말고 이렇게 좀 세워주면 치매에 의해서도 내려가요. 그런데 그냥 바로 잡아뜨리면 먹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해서 약을 먹여야죠. 그리고 공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내가 좀 많이 느껴서 손님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는데, 공기라는 숫자가 다 질소가 한 20%가 공기라고 쳐요. 그런데 대기 중에 아파트에서 잠자기 전이 20%라면 산에 놀러 갔을 땐 21%래요. 그런데 공기가 시원하잖아요, 코가. 근데 아파트에서 자고 일어나서 환기시키기 직전이 19래요. 근데 그 19에서 한 칸만 내려가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산소 농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문 열어놓고 자야죠, 이만큼씩. 그렇지. 안방이든 애들 방이든 이 얘기를 해주고 꼭 열어야 되는 이유를 해야죠. 안 걸린 사람 공기 좋은 데 가서 나았다는 이유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올라가고가 그 산소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놔요. 근데 바깥에 황사 왔어. 그럼 황사 왔을 때는 요리할 때 문을 열어야 될까요? 안 열어야 될까요? 이거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조건 열어야 된대요. 환풍기를 켜도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열어야 돼요. 왜? 생선 하나가 3000ppm. 3000인데 숫자가 200만 넘으면은 애들하고 할머니 나가지 말라는데 그거 갓난아기가 다 빨아먹는데요. 문 닫아놓고 음식 만들면. 튀김 종류 하나 기름을 데펴도 그게 1000이란 숫자가 나온대요. 엄청난 거잖아요. 모든 요리의 음식은 다 해로운 거래요.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들이 다 폐암 걸린 이유가 그거래요. 15.8km 앞 전기 아끼겠다고 팬 안 트시는 분들, 그 팬 틀어도 소용없어요.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아야죠. 어떤 아줌마가 16층에서 암이 걸렸는데
뉴스에서 추적해가지고 그 가로 세로 30cm 벽을 뚫었어요, 잠자는 곳을. 근데 거기서 라듐이 나온 거예요. 이건 폐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농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도색, 가구 이런 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열어놓고 살아야죠. 중요한 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생산하는 곳이, 석고보도 생산하는 곳이 두 군데인데 라듐 측정을 안 한대요. 그럼 뭐 우리나라 생산을 못 하니까. 근데 다른 나라 후진국에서는 유치원을 차려도 라듐 측정해서 그게 나오면 땅바닥에다 파이프 꽂아가지고 공기를 다른 데로 빼는 환풍 장치를 만들면 애들을 유치원을 지을 수가 있대요. 그 라듐 측정해서 나오면 그 석고보도 못 팔아요, 다른 나라는, 후진국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안 한대. 산소가 중요한 걸 진짜 많이 느껴요. 내가 최근에 그러니까 아파트 지하실이나 자동차 이런 길 옆에 아파트에 애들이 천식이 많이 생긴대요. 그리고 콩팥하고 간이 나빠지는 사람들 보면 공기가 안 좋은 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지 아무래도. 예, 그게 콩팥하고 간이 나빠져요. 간에 기별이 안 가게 뭐든 먹어야 되는데 농도를 짙게 녹즙 만들어주는 거는 죽으라고 주는 거래요. 그게 그 녹즙이 간을 혹사시키는 거거든요. 해독을 빨리 못 시키. 예, 맞아요. 간 안 좋은 사람은 간 좋아지라고 녹즙 줬다가 죽으라고 주는 거래요. 간에 기별이 안 가게 줘야 되는데 먹는 거를. 나는 승모가 자기 딸아이한테 콩팥을 잘라서 이식 수술했대요. 걔는 넌 뭐 먹었냐 이거죠.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비타민 하나도. 그런데 녹차를 먹었대. 녹차가루. 그거 하나로 그냥 콩팥이 망가진 거예요. 미국으로 시집 가서 미국으로 시속 가는데 110km 그냥 기가 막힌 거죠. 참 기가 막혀. 남았습니다. 나 요 2, 3일 전에 선풍기가 장난친지도 모르고서는 밤에 헛기침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죽겠는데 잽싸게 나왔어요. 공기가 안 좋은 거를 내 머릿속에선 공기가 안 좋은 거다, 이건 뭔진 몰라도 뭐가 냄새가 나오는 거다 어딘가에서. 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거든요, 에어컨하고. 바닥엔 저 보일러를 떼버리고 그냥 최대한 컨디션이 좋아야 이런 거에서 안 졸리니까. 그런데 안중 사무실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원인 분석하러 들어와 봤어. 근데 뭐 냄새 나는 건 없는데, 그래서 선풍기를 잠깐 틀었다가 끄고서 뒤통수 가서 냄새를 맡더니 탄내가 기어올라오는 냄새가 나오고 있는. 이거구나. 그 선풍기 당장 바꿔버렸죠, 새 거로. 그것도 주워온 선풍기였거든요. 2년 잘 썼는데 그럴 줄은 몰랐네. 그리고 선풍기를 불났다는 사람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맞아. 예. 그 안에 이제 먼지 껴서. 그것도 그렇고. 맞아요. 내가 전기장치를 좋아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TV에서 그 코드에다가 냉장고 한 5개 딱 꽂으니까 전선이 차단기 안 내려가요. 전선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사고 나서 차라리 합선시키면 퓨즈가 나가는데, 여기가 100이란 숫자가 지나가는 데다가 200W를 헤드라이트 55W를 껴야 되는데 100W를 갖다가 껴가지고 하면 배선이 타들어가요. 뜨거운 게 보여요. 뒷구녕이 만져도 뜨겁고. 그러면서 불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휴지가 뭐가 있으면. 220도 그렇고 이 DC도 AC도 마찬가지고 불 많이 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코드 다 뽑아 놓으라는 이유도 그거고, 냉장고 뒤에 먼지 껴가지고 거기에 합선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 하는 집을 한번, 이게 조립식 판넬인데 1m 가로 세로 1m 간격으로 그 17,000원짜리 허공에다가 자동으로 70도 이상 되면 터지는 거를 한 20-30개를 식당에다 매달아 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나도 한 20개 사가지고 카센터 여기저기 컴퓨터 24주 켜놓은 데는 다 매달아 놨어요. 내가 없을 때 불나면 자동이라도 터지게 하려고. 보일러 위에 아파트 어머니 사는 데에다가도 3개 매달아 놓고. 스프링클러 역할을 하는. 예, 그냥 유사시에는 터지라는 거죠. 왜? 요즘엔 법이 바뀌어 내 집에 의해서 위에나 아래 연기 마시면 그 사람들 다 물어줘야 돼요. 보험도 들어야 되고 꼭
10,000원짜리 보험을 꼭 들어놔야 돼. 대행은 답이 안 나와. 사람 수리비는. 자, 내비를 켜놨는데 왜 내비가 꺼져가 있지? 서해대교 우회가 여기가 40대 넘게 사람들 죽었어요. 한 번에 40대 불나버리고 안개가 1m 앞에도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한번 본것 같아. 예, 그게 아니 갑자기 견인이 떨어졌는데 3일 동안 타더라고요 차가. 그 탱크들이 어리버리가 그걸 1m 앞도 안 보이는 안개에서 그렇게 다 연쇄추돌 난 상태에서 그 차가 와서 쳐박아가지고 불이 다 나버린 거예요. 빙판이 살짝 얼었을 때 그게 탱크롤이 사주 다 망해버렸어요. 여기 점검 진단비만 수십억이다 보니까 그 어리버리 기사 하나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 주변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은 절대 우리나라에선 사업해서는 안 된다. 내가 뭐 다녀봤자 1, 2년 안에 다 문 닫고 다시 간판 걸어 잠기고 계속 돈 벌어가지고 다 거기다 끌어받고 다 망해서 나가요. 다. 성공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절대 말년에 무슨 뭔 식당이니 뭐니 하겠다고 딱 설쳐되면 그거 망할 길인 거예요. 50 넘어가지고 놀아야지 세상에. 그걸로 또 일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정년퇴임해서. 문지기를 하는 한 있어도 절대 개인 사업 하시면 안 돼. 근데 요번에 윤 대통령이 법을 좀 바꾸는 것 같던데 5인 이하는 안 건드리고 5인 이상만 그거 8시간이고 그거 벗어나버리면 신고해버리면 사주 그냥 벌금 맞잖아요. 우리 보험 서비스 이제 망한 거예요. 못해요. 이제 그렇게 시간 맞춰서는 사람 못 부려먹어요. 그 뭐야 삼성 혹시 주식 갖고 계세요? 네. 갖고 계세요? 네. 아 떨어져 반토막 났죠? 네. 네, 빼도 박도 못 하겠네. 맞아. 책반장. 하여간 유튜브에선 그래요. 빨리 없애버리고 이제는 그 절반 이상이 벌써 외국 주식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 게 아니래요. 절반 이상이 이미 다른 데 거고 말 하나 선물해줬다고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울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대물림 안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못 들었어요. 교도소 나오면서 그 자기 자식들한테 대물림 안 하겠다고 확실히 얘기했어요. 아니 지 몇 대를 거쳐서 놀고 먹을 수 있는 양반을 이재용이가? 예, 그거를 그렇게 괴롭혀놨으니 원래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어요. 그 회사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그대로만 유지하면 방어를 못하죠. 지금 50%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럼 다 팔아야 돼요. 기아 서비스, 스맥길이 다 합법적으로 상속세 내려니까 다 파는 거예요. 그게 스맥길이도 그거 되게 유명했던 거예요. 근데 자식놈들이 세금을 못 내는 거 어떻게 팔았어요. 기아도. 그러면 회사 다 망하죠. 외국계 돈 있는 사람들한테 다 뺏기는 거죠. 1km 앞에 시속 110km. 네, 백종원이가 그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된 이상 다 뺏으려고 들어가는 쪽한테 갔다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결론은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봐도 너무 퍼졌어. 시속 110km. 이번에 돈을 가변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일을 안 하고 나라 돈을 빨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매 60만 원씩. 문재인 정부 때 엄청 붙었잖아. 나 참. 그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영상 녹화되니까 웬만하면 다 칭찬만 해야 돼요. 사회복지니 뭐냐. 네. 하여간 존경스러운 대통령인데 어쨌건 베네수엘라가 복지시설은 되게 좋았대요. 군 출신이었는데 망했잖아요. 복지시설을 너무 키워놨는 바람에
기름 잘 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망했어요. 천년을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천년을 걱정하네. 그냥 황창현 신부하고 법률 스님을 갖다가 요 석 달 전에 그냥 풀로 다 봤는데, 아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줬어. 500만 원만 남기고 죽으래요. 500만 원. 자식놈들한테 절대 재산 상속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놀러 왔을 때 며느리한테 50만 원, 100만 원만 찔러 넣어주세요. 상속은 절대 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상속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안 놀러와요. 우리 외할머니가 60세 때 상속을 대충 해줬는데 98세까지 살 줄 300m 알았나.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황창현 신부가 그러대요. 자새끼가 5천만 원 있으니까 어머니 6억 갖고 있는 거 우리 합쳐서 집 좀 삽시다 하고서 딱 같이 살았는데, 냉장고에 있는 사과를 먹으려고 하는데 손자 눈치 보여서 못 먹었대요. 그래서 자식한테 500만 원만 줘 그랬더니 자식이 어머니를 집에서 같이 살면서 1년을 안 보더래. 황창현 신부가 그건 자식 편이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상속해가지고 300m 앞에 사고 그런 다발 눈치를 보냐 구간입니다. 이거죠. 며느리는 시어머니하고 살기 싫다고 그렇게 갈구고 있던 중에 자식이 간신히 커버하고 있는데 500만 원 달라니 그 500이 자식이 있겠어요? 5억 원 주고 아파트를 산 거지 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자식 몇 명이세요? 둘. 그러면은 6억을 쏟아부으신 거래요. 6억. 그러면 그 6억을 학원비 안 보내고 대학교를 다 끊어버리래. 누구는 학원비 100만 원 보낼 거를 주식을 사줬어도 그 아이는 성공할 거라는 거죠. 대학교는 지가 필요하면 지가 간다는 거죠. 90점을 맞던 80점을 맞던 그놈이 그놈이고 대학교 20만 명이 지금 놀고 먹는데요. 저 독일은 천재 아닌 이상 그냥 미리 그냥 기술을 가르쳐 버린대. 근데 대학교 졸업한 애나 기술 가르친 애나 월급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갔다 오면 쓸모가 없어. 그리고 또 공주가 공주하고 왕자를 키워놓네. 넌 공부만 해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 새끼가 내일 대학교 놀러 간다고 투정을 부리더래. 그 얘기를 지금 저 호빵 사 먹는 데서 300m 얘기를 했더니 사고 그렇잖아도 다발 구간입니다.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자식 새끼가 세상에 너는 그래도 요런 땅이 있잖아. 그 찔끔 가지고 뭐 하냐고 그랬대. 지 애비가 죽은 그 곳에서 거기 상 온 자기 아버지 친구한테 그딴 말을 하더래. 자식놈이 헉 키운 거죠. 재산 상속을 해줘도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당연한 줄 알고. 시속 11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애를 잘못 키운 거죠. 애들을. 시속 11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11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 23km 아까 아직도 101km 남았어. 23km. 1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아우 쉬운데요. 차가웠다.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한 핀 6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이 쿠션 좋은 놈을 타고 가서 다행이네. 힘드시겠어. 셀프차로 왔으면 기아는 그냥 힘들었을 건데
그래도 좀 이 차가 좀 편해. 모토라. 네. 이제 스틱은 좀 못하겠어. 빈속에 바나나, 고구마 먹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게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인간들한테. 2km 앞 서평택제시에서 다안 좋대요. 제천 방면 빈속엔 오른쪽 탄수화물을 꼭 도로입니다. 좀 조금 이어서 넣어주고 290m 먹어도 앞 먹어야지. 오른쪽 도로입니다. 평택 그게 제천 둘다안 고속도로 좋대요. 진입입니다. 고구마는 생먹으로 오더라고. 네. 그 견과류는 빨리 사자마자 뜯었으면 냉동실 쪽에 넣어버리고 조금씩 청량콘에 5개, 6개씩 넣고 비닐로 딱 씌우는 게 있어요. 그거 1,000원에 100개가 나와요. 먹을만치 넣어놓고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딱 한 봉지씩 어디 갈 때 하나씩 챙기시면 좋은 점이, 고지혈증이 많았던 택시 운전기사한테 그거를 하루에 15개씩 먹었거든요. 고지혈증 다 사라졌어요, 운전기사가. 섭취력을 떨어뜨린대요. 음식 섭취력을. 3끼니 중에 한 끼니를 굶겨? 그러면 몸속에서 이게 나를 굶기네. 물만 먹어도 살찌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몸이 기억을 한대요, 굶는 거에 대해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110km 차선으로 고정형 주행하세요.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자주 300m 규칙적으로 앞에 오래 사고 사시는 나갈 분 구간입니다. 보면, 우리 외할머니도 그렇고 98세에 사셨는데 오래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600m 건강하셨는데. 앞 서평택제시에서 시흥 제천 방면 소량으로 오른쪽 드세요, 소량으로. 도로입니다. 이어서 자주 290m 그거.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평택 제천 고속도로 진입입니다. 100m 잠깐 환기 좀 앞에 시킬게요. 사고 나갈 헛기침하면 구간입니다. 공기가 안 좋은 거예요. 앞에 사고 나갈 구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내가 저기 할 때는 실내 공기로 바꾸는데 실외 공기로 되어 있었네. 평택 제천 고속도로 오래간만에 이 차를 진입입니다. 탔더니 그냥 버튼이 다 새롭네. 그냥. 이거 밟는 대로 나가요, 160이고. 근데 제가 안전하게 60km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도로입니다.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방어 운전은 평택 되는 제천 게 60km래요. 고속도로 60km. 진입입니다. 60km 이상에선 동물이 튀어나와도 박아버리면서 쓰래. 핸들을 갑자기 꺾으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잖아요. 떼굴떼굴 돌아요. 전복되거나. 그래서 앞에 뭐가 튀어나왔다고 핸들 조금 꺾어버리고 급브레이크 밟잖아요. 100km에서. 그럼 내 차 전복되거나 회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분 간격으로 자식들한테 야, 너 사슴 튀어나올 생각을 하고 계속 머릿속에 핸들 꺾지 말고 그대로 박아버려, 이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나오면 나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요 5일 전에 외제차 비싼 거 견인해서 상행선 가 70km로 셀프차 가격에 7톤이거든요. 그거 2.5톤에 9.5톤이 가고 있는데 왼쪽에서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핸들을 나도 모르게 우측으로 꺾더라고요. 근데 우측 백밀러에 큰 차가 와가지고 간신히 피했어요. 열이 받더라고요. 그냥 그거 블랙박스 빼가지고 그냥 평택경찰서 갔죠.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 조회해보더니 아이씨 됐다고, 그냥 말겠다고. 그래서 왔는데요. 300m 앞에 이제는 사고 나이가 나갈 드시면 구간입니다. 드실수록 저 영업남바 혹시 면허증 있으시진 않으시죠? 노란 남바를 타는 사람들은 운수사업 종합면허를 따로 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시험 보면 지금 절반 이상 다 면허 날라가요. 일단 오락게임을 해야 돼요. 숫자가, 운전을 하면서 숫자 6개를 외워서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해야 돼. 한 6번인가로. 그리고 필기시험도 봐야 되고, 이 터널로 지나가다가 어느 정도 낭떠러지에선 세워야 되는데 그 인지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저거를 발견하고 나서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 이 인지력도.
근데 일본이란 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많이 먹으면 택시 면허증을 반납하면 그 차비가 공짜로 다 나온대요.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했다가 내가 5년 전에 세상에 사고 연출을 하는데 세상에 할아버지가 한 4-5번 한 달 안에 4-5번 사고를 내더라고. 처박더라고. 자식들이 못 말려요.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또 할머니는 일주일 동안 5번을 군환을 요청하는데 운전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하시더라고. 근데 어느 나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차에다가 초보 운전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우대에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제 미리 조심하는 거죠. 저 앞에 그 차가 가면 여기서 조심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5일 전에 진짜 나 죽다 살아났어요. 진짜. 한문철 TV 혹시 보셨나요? 블랙박스로 본 세상이나 한불리 TV에도 나오는데 가끔 보죠. 네, 그거를 3년 보고 나니까 운전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회전할 때 서야 되지. 초등학교 2km마다 있지. 내가 애 하나 잘못 치면 5년 살다 나와야 되지. 운전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 1k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제일 위험한 구간입니다. 거예요, 이거. 신난다. 95km 남았다. 그래도 다행이네. 40km를 갔다가 옛날에는 20km, 10km만 벗어나면 졸렸거든요. 떠들어대니까 졸지가 600m 않아.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운전하시다가 구간입니다. 졸리운 적 있으시죠? 저도 한번 있지. 있죠? 그거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내주법 말고. 나야 마누라 없으니까 못된 마누라한테 전화하면은 좌럼이 싹 사라진대. 아니면 낮에는 반가운 친구한테 전화하면 그게 싹 사라진대. 뇌를 굴려야 되겠더라고요. 뇌를 굴리니까 안 졸려. 황창현 신부가 형제가 2명이 있는데요. 의외로 자기한테 첫째는 뭐 그런 대로 평범하고 둘째가 IQ가 80, 공부를 진짜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큰 수술하고 나서 배를 쥐어지면서 일하러 나가는 모습을 자식이 본 거예요. 어렸을 때 피 터지게 공부했대. 형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냐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더래. 그 둘째 효자는 자기 어머니가 천주교니까 무슨 그만한 째까나 목회 다닐 때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게 있대요. 네, 목줄. 그거를 안 갖고 왔다니까 1박 2일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거를 1km 앞 평택 다시 고속도로 나가서 그걸 챙겨서 같이 가더래요. 부모를 위할 줄 아는 거죠. 첫째는 뭐 그런 그냥 손 만지작거리고 그냥 지내다 오라 그랬대. 그 차이가 자식을 제대로 키운 거죠. 자기 부모를 위해서 잘하게 만들어 버리래요. 힘들게 산 모습을 보여줘야지. 너는 공부만 해 이렇게 했다간 이거 후레자식 하나 키우는 거래요. 진짜. 정답이 있더라고요. 그 두 아이하고 블랙박스로 본 세상은 애들도 보여줘야 돼요.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도 그런 목숨을 많이 구할 것 같아요. 어이없는 사고 볼 때마다 진짜 새로운 걸 많이 배워요. 저도. 그 다음에 빵꾸 여러 번 떼어보셨죠? 빵꾸, 자동차 빵꾸 위험성 알려드릴게요. 휴게소입니다. 빵꾸 많이 떼우셨죠? 네. 근데 그거 불법인 건 아시나요? 지렁이 빵꾸. 예, 난 그거 떼울 때마다 손님한테 사례를 얘기하고 얘기를 해드려요. 일본은 지렁이 빵꾸 떼우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고속주행할 때 바람이 절반 이상 빠지면 온도가 100~200도 치솟으면서 첫 번째로 지렁이 있는 데가 빵 터지면서 차가 회전하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앞바퀴 빵꾸 난 거는
최소한 뒷바퀴로 모르셔야 되고 카센터 가서 웬만하면 안에다가 떼워야 돼요. 시속 100km 과속 단속 근데 한국에서도 구간입니다. 불법이라고는 하는데 자제는 안 해요. 근데 한국에서 테스트한 건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는 지렁이 찌르고 안 찌른 걸 드럼통에다 회전시키면서 딱 온도 측정을 했는데 그 지렁이 안 찌른 건 100도 이상을 견디더라고요. 근데 그 지렁이 찌른 놈은 부하를 주니까 온도가 새빨개지면서 그냥 타이어가 통째로 뻥 하고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때 앞바퀴가 터졌다 핸들 똑바로 잡았으면 그나마 좀 잘 세워서 섰을 건데 핸들 한 손으로 잡으면 손이 말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차는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핸들을 잘 잡고 운전하라는 말도 이유가 있는 거죠. 일본은 2년 지난 건 형사처벌 받으니까 3년 쓰면 형사처벌 받으니까 2년만 쓰고 버린대요. 근데 우리나라 일본 타이어 수입을 무지하게 하는데 내가 버스를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쌉니까 그랬더니 야마산이 너무 좋아. 폐차장을 다 뒤진대요. 20년 30년 지난 거든 야마산만 좋으면 다 수입해 와버려요. 그걸 이 대형차에 끼고 앉아 있어요. 이 차 뒤에를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옆에도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애들한테도 알려줘요. 저런 큰 차 옆에는 지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법이 미약해가지고 연도를 안 따진다. 저게 옆에서 뻥 하고 터지면 사람이 날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큰 차 가끔씩 운전하시다가 천둥번개 소리 나는 거 보세요. 들리는 거 들어보셨어요? 천둥번개 소리가 나요. 진짜로 주변에 쿵쾅 이런 소리가 그게 타이어 터지는 소리예요. 사람이 날아가요. 20-30m. 법이 안 바뀌었어요. 내가 왜 죽는지도 몰라. 아마 내가 20년 차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준 지가 한 15년 10년인데 20년이면 앞전에 10년은 내가 아마 빵꾸 떼어서 아마 한 5에서 10사람은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짜예요.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야. 앞바퀴 빵꾸 난 걸 그대로 타는 사람들. 바람이 살짝 빠지는 건 안 알려주거든요. 옛날 차량들은. 그러면서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뻥 하고 터져버려요. 100km 이상에선 차 회전하고 돌아버리는 거죠. 그때 아빠 절대 예. 타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불빵꾸라고 그래서 안에다 떼우는 게 진짜 튼튼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그거 2군데밖에 없대요. 이제 그 센서가 공기압을 네. 측정을 해주니까 다행히. 그죠? 주행 전후에 네 바퀴를 보고 타라고 했는데 이제 경고등 그게 뜨니까 그것도 좀 소리 좀 내줬으면 좋았을 건데 못 보면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자주 봐야 돼요. 계기판. 약 1km 1km 앞에 시속 10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뷔페 식당에 사장님이 차가 조금 열이 올라온다고 폐차 좀 하고 싶대요. 다마스 LPG 차인데 시동도 잘 걸리는 차를 식당 점심 때만 손님이 100명이 넘는데 그거를 팔겠다? 이거 아니다 싶더라고. 살짝 봐줬더니 냉각수가 없어. 냉각수가 기사회가 의자가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니까 온도 이상 경고등 켜집니까? 온도 올라갑니까? 온도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열어봅시다 했더니 보줬던 그에 물이 없고 라지에이터에 물이 없어. 그 물 붓고 시동 걸었더니 옆구리가 터진 거예요. 라지에이터가. 주변에 소개시켜줬는데 라지에이터 그 1-20만 원이면 그냥 가는데 부속값은 4만 원, 8만 원 사이인데 시중품으로 나머진 공임이다. 금세 뜯게 되어 있어요. 그거 소개시켜드렸죠. 학교 선배님. 저도 카센터 갖고 있는데 이제는 놀라고 카센터 문 닫아버렸어요. 이제 1년 지나면 50인데 허리도 안 좋은데 내 차량만 내가 직접 봐요. 냉각수 엔진 오일은 50km나 100km만 타고 나면 항시 찍어 보셔야 돼요. 5년 지난 것들은 장거리 주행 전후에는 무조건 그 목적지 가서도 냉각수하고 엔진 오일만 확인하면 엔진 보링할 이유는 없어요. 그 기사를 그 사장님이 씹더라고. 이 기사놈 이거 차 멀쩡한 놈을 왜 이러지? 요 주변에만 테두리만 잘 보호하고 요 고무만 가르세요 했는데 보조 탱크 열어보고 따가니까 물이 다 없던 거예요. 기사가 엔진값 벌어준 셈이에요.
그 상태로 카센터 끌고 가면 요 LPG 차는 금세 달라붙으니까 견인해서 갖고 가라고 그랬죠. 1km든 2km든 냉각수 터진 상태로 절대 운전하면 헤드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그 상태에서 이렇게 견인 불러서 가는 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돼요. 그걸 그냥 끌고 가버리면 무조건 세워버리셔야 돼요. 아까 전에 조기에서는 엔진오일 냉각수는 확인했는데 그렇게 꺼진 거죠? 예. 그럼- 아니, 카센터에 예. 냉각수 열어봤어요. 예. 그리고 열었는데 스캐너 꽂았을 땐 무슨 경보등 켜졌대요? 그거는 못 봤어. 못 봤어요? 그래도 정보는 거기에 기억을 하는데 스캐너 꽂아본 거는 안 봤어요? 꽂아보긴 꽂아봤어요 그네들이? 네, 꽂아보더라고. 그애들 모르겠대요? 못 찾나 봐요. 모르겠대요? 네. 어허. 그걸 옆에서 뭐, 보셨어야 돼요. 네, 그거 아니, 소거 시켜버리면 참조를 못해요. 그 뭐야, 배기통이 막힌 것 같다는 얘기는 하더라고. 출력이 안 된다. 그래서 마우라를 뜯어가지고 뜯어가지고 뜯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는데도 안 걸리더라고. 걸었는데 파락하고 다시 꺼져. 증세는 같은데 원인 수십 가지 EGR 밸브가 열려 있어도 그러고 닫혀 있어도 그러고 그거 뭐 우리 생각엔 잘 모르겠지만 자꾸 꺼지는 거는 뭐 센서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예 맞아요. 연료 계통에서 그러니까 엔진 오일 냉각수만 이상 없으면 엔진은 안 해먹은 거예요. 아까 보니까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럴 땐 집 주소지로 가는 게 현명하신 거예요. 막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카센터에서 간단하게 수리가 될 줄 알았지. 네. 그래서 수리 뭐 간단하게 되면 끌고 가면 되니까 그 생각에 그냥 카센터로 갔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지.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혹시 연금 받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일반 연금 옛날에 들은 거 조금 받고 있지. 연금 받고 계세요? 이제 국민연금 받을 때는 한데 국민연금 받으려면 한 2, 3년 약 1km 앞에 1km 시속 고정형 100km 부부가 추진을 해서 부부가 연금을 서로 받고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사모님도 연금을 받고 남편분도 받고 있는데 남편분이 돌아가셨어. 그럼 그 연금이 마누라한테 가는데 그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액을 비교를 해야죠. 그저 비교해서 네, 그거 네. 하나밖에 못 타먹는 데는 네. 기가 막혀가지고 600m 네. 앞에 이거 오래 사셔야 돼요. 박수형 과속 단속 오래 구간입니다. 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뭐 그래서 5년을 재연금은, 연장하면 뭐해. 재연금은 빨리 네. 땡겨서 받으려고. 그래서 뭐든 빨리 타먹는 게 현명한 거예요. 언제 죽을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타먹고 아파트가 됐든 땅이 있으시다면 그거 나라에 잡히고 그냥 그 돈으로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그 돈 먹으래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그만큼만 감하고 나머진 자식들한테 상속하겠다는 그거 좋은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아파트가 1억짜리면 어떠고 3억이면 어떠고 5억이면 뭐예요. 그걸 나라에다 잡혀놓고 거기다 월급을 7, 80, 100만 원 타먹으라 이거예요. 150이던 그 좋은 거를 안 타먹는다는 건 쓸 줄 모르는 거래요. 진짜로 바보라는 거죠. 그 자식한테 물려주겠대. 자식이 아파트 있고 본인이 그 아파트를 물려주잖아요. 10억짜리 이상을 50% 내야 돼요. 50% 세금을. 그럼 자식은 팔 수밖에 없어요. 자식 2명이면 논아 가져야 되니까 팔아가지고 반토막 나라에 세금 내고 그 반토막의 반의 반을 또 논아 가져야 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잡혀서 그냥 그 돈을 연금을 오히려 아파트 잡혀서 연금 타먹고 그 돈으로 손자들 용돈 주는 게 현명하신 거예요.
한 번은 누가 자기 장모님이 연금을 타먹게끔 하기 위해서 연금을 들어줬는데 다른 연금하고 중복이 됐다고 그 연금을 못 타먹는다고 그냥 기가 막히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야, 나도 연금을 타먹고 있거든요. 180을. 그런데 지금 내가 연금을 내고 있어. 이 사업자가 내 사업자니까. 어이씨, 기가 막힌 거죠. 그 소리를 들어서. 근데 중복으로 타먹을 수 있대네. 요번에 확인했어요. 최근에. 나 연금 먹고 있는데 그거 연금하면은 몇 프로 까지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건 아니래. 그리고 혹시나 귀농하시거나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귀농할 때는 또 3,700만 원 벗어나 버리면 부부 합산이 벗어나 버리면 혜택을 못 받아요. 일체. 근데 그런 연금이나 누구한테 세 줘가지고 나오는 돈은 차감을 안 하더라고. 그런데 아파트 5억이나 10억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생긴과 동시에 그 혜택 받는 거 다 사라진대. 그냥 비싼 아파트 있으면 그 상태로 두고 연금 빨아먹는다는 단어는 안 좋으니까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혜택을 보는 게 현명하대. 이거 삼성 짓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 누가 귀농한답시고서는 뭐 집을 이쁘게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겨울에는 다들 골병 들더라고요. 난방비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LNG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때는 빌라 하나 얻어가지고 20-30만 원짜리 얻어서 겨울 살고 들어오셔야 돼요. 난방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그 황창현 신부 들어보셨죠? 네. 그 어떤 할머니가 300억 기부한 거 아세요? 알아요? 네, 들은 것 같아요. 네.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황창현 신부 CD 듣더니 3마리가 황창현 신부 얘기 듣고 안 죽인 거라고. 그러더니 자기 남편하고 상의해서 300억 기부했어요. 내 어머니든 누구든 다 그 사람 따라다녔다간 진짜 재산 절반은 그 사람한테 돈이 다 들어가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내 어머니 거기에다 소개시켜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잖아요. 아유, 저렇게 기똥차게 말을 잘하시고 정신을 달래줄 줄 아는 사람이 그 상속은 절대 하지 말고 500만 원만 남겨놓고 쓰고라는 말이 완전히 마음에 와닿더라고. 근데 그 며느리나 그 가족들이 항의 전화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600m 쓸데없는 앞에 얘기 해가지고.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식보다도 더 챙겨주는데. 근데 이제 치매기 오거나 그러면 진짜 줄 수밖에 없겠더라고. 이제 자식도 열심히 부모님 따라 300m 다녀야지. 앞에 졸음쉼터가 근데 법률 스님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법률 스님 그분 얘기 들어보셨죠? 네. 아니 진짜 정답을 내놓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기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대요. 그래서 같이 사는데 가족들이 다 반대하다 스님한테 물어보자 했대요. 그래서 자기 형들이 딱 자기도 반대를 할 줄 알았대. 혼자 사는 스님한테 잡은 거야. 근데 스님이 허락을 해버리니까 형들이 다 놀람과 동시에, 아니 돈을 쓰던 말던 자기가 새로운 여자한테 돈을 주던 말던 상종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역발상이 생기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있을 때도 돈을 궁색하게 썼대요. 악착같이 돈 벌고.
근데 나중엔 헤어졌대요. 여자분이 씀씀이가 세가지고 헤어졌대요. 돈 쓰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재밌게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 말하는 게 진짜 다 법이야, 그냥 정답이야. 나도 옛날엔 바쁘면 그냥 저렇게 밟고 다녔는데, 저게 황천길 가는 운전습관에서 빨리 가는 게 지금 다. 고속도로에서 에쿠스가 많이 죽었게요, 마티즈가 많이 죽었게요, 통계를 냈어요. F수가 많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 안전하니까 1차선에 쏘고 가다가 많이 죽었대. 찬물 누르나 불이 들어와. 마티즈는 을에 약하니까는 갓길로 안전하게 간 거고. 뭐 찬물 눌렸나 보다. 어디요? 뒤에 불이 켜져가지고. 참 어디? 그 의자. 빨간 통. 빨간 통? 이따 휴게소 한번 들려서 끄지. 뭐가 눌렸다고요? 눌렸나 봐. 꽂았다. 꺼졌대요. 스위치를 건드렸다. 예. 스위치가 눌렸어. 혹시 허리 안 좋으시나요?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신 적 여러 번 있으셨었나요? 여러 번이나? 없어요? 그럼 관절, 무릎 관절은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그러면 꼭 알고는 계세요. 이제 미래에는 아프실 테니까 그 소파나 침대 생활을 하면은 좋대요. 근데 바닥에 쭈그려 앉는 스타일로 식사를 하거나 그러면 금세 망가진대요. 쭈그려 앉아있는 자체부터가 10배 이상으로 혹사시키는 거래요. 송탄 IC를 지나가 어떤 할머니가 못 일어나고 못 앉지는데 그 침대 생활하고 식탁 생활만 한 달을 시켰더니 그 다음부터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목발 짚고서는 화장실 가거든요. 그러다가 오후에 좀 걸어 다니면 조립이 돼서 이렇게 다니는데, 야, 인터넷 뒤져보고 그 TV에서 나온 의사들 하는 소리가 허리 좋은 운동은 없대요. 허리 좋은 자세는 있어도 바닥에다가 배를 대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숨을 천천히 내뱉는 이 운동 외에는 일체 다 하지 말래요. 허리를 다쳤거나 아픈 사람 모든 행동이 그 디스크를 찢어버리는 행동이래. 수영장 다니는 자체부터가. 걸어 다니거나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냥 어거지로 수영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수액을 터뜨리려고 움직이는 거래. 야, 이제 50km 왔고 300m 70km 앞에 남았다. 사고 다발 75km. 구간입니다. 이제 절반 온 거네. 아이씨. 하나 들렸다가 휴게소에? 왜 나는 괜찮은데. 지금 화장실 가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우, 가고 싶으시면 들리시고.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이쪽에는 휴게소가 없고 하여간 내려갈 때 한번 잠깐 해서 화장실 한 번씩 갔다 오시죠. 안성 다음은 안성이 예. 안성에 있고 예. 안성 다음에는 음성이 있어. 음성쯤에서 한번 들리든지. 예.
접촉 사고 났을 때 대처 요령 차 사고 나신 적 있었었나요? 네. 그러면 아시겠네. 그러면은 이제는 각자 보험사를 부르면 되고 여기 블랙박스는 차에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사고 났을 땐 손톱으로 여기 톡 한 번만 때려줘도 혹시나 30분 지나고 나서는 시동을 한번 껐다가 거기 전원잭을 다 빼놓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면 돼요. 잠깐만 끄고 끄라는 거죠. 전원잭을 뽑으라는 거죠. 항시 전원이에요? 아니면은 이렇게 시동 걸었을 때만 켜지게 해놓으셨어요? 시동 걸을 때만 켜지던데. 상시전원이지. 그럼 상시전원인가? 주차했을 때도 주차 쐈을 때도 충격이- 깜빡깜빡. 충격이 가해지면 예, 주차했을 때도 불이 들어와 충격이 있어요. 가해지면 가해지면 찍히는 거죠. 저거 몇 년 사용하셨죠? 내거? 차 몇 년 되셨죠? 저 차요? 예, 14년씩 14년씩. 9년 차. 그러네, 9년 차네. 블랙박스도 그럼 9년 동안 잘 쓰고 있던 거예요? 블랙박스는 바로지. 바꿨지. 그러면 바꾼 지 몇 년 되셨죠? 한 2년 된. 2년? 아까 저 뭐야 수학 선생님 나한테 전화 와서 친구분 소개시켜 준다고 블랙박스 좀 전화 왔길래 바꿔달라고 그랬죠. 한 5년 쓰셨대요. 4, 5년. 나도 그렇게 이상 썼는데 잘 영상 5일 전에 큰 사고 날 뻔해서 보니까 잘 녹화 잘 됐는데 지금 잘 쓰고 있냐니까 300m 앞에 자주 확인하니까 사고 녹화 잘 나갈 되고 있대요. 구간입니다. 그럼 칩만 새 거로만 껴주시고 그렇게 그냥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2년밖에 안 됐으면 새 거나 마찬가지. 칩만 삼성 정품으로 꽂으면 돼. 그 칩은 10년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삼성은. 그 칩만 2개를 사서 15,000원짜리 번갈아 가스만 끼면서 확인 한 번씩만 끔찍하게 던져서 잘 녹화됐는지 뭐 확인만 하시면 돼요. 블랙박스가 오래되면 방전전류 0.05A 이하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놈이 방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썼는데도 잘 쓰고 계시면 차가 좋게 잘 타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10km씩 타시나요? 요새는 안 타요? 이제 많이 탈 때는 뭐 네. 50km, 60km 뭐 네. 타고 안 탈 때는 한 이틀, 2, 3일 쉬었다가 또 타고. 이제는 그렇게다가 이유 없이 방전되시잖아요. 배터리는 2년에 6만 킬로에 한 번씩은 갈으라 돼 있는데 이유 없이 방전되면 그 시기 되면 배터리는 무조건 갈아줘 버리고. 4년 쓰고 오늘 갈았어요. 그 잘하셨네. 오늘 거기서는 역시- 그것밖에 한 게 없어. 아까 거기서 배터리 예, 갈았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 아까 거기서요? 네. 4년 쓰고 4년 돼가지고 내도 안 빼요. 모르겠어요. 얼마 주고 갈으셨어? 12만 원. 네, 나는 배터리 아예 마트를 소개시켜고 부속값에 갈게 해버려. 8만 원 정도는. 예, 그죠. 알고 계시네. 내가 더한 얘기는 못 했는데 알아서 얘기해 주시니까 다행이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현명하신 거예요. 서안성 IC를 사람들도 진행하겠습니다. 공임에다 먹고 사니까 이유 못 찾겠지. 잘하셨어요. 어쨌거나. 배터리를 오래된 걸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IBS 센서라고 있어요. 방전전류를 측정해 가지고 그만큼 충전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방전전류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차 자체 내에서 측정을 해요. 교환했을 때에도 그 IBS 센서 잭을 분리시켜 가지고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거진 교체하고 나서 그걸 안 해줘요. 그럼 연비가 안 좋거나 그러면 서울센터 가서 초기화 작업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새 배터리 교체하고 나서 그 작업을 안 해주면 옛날 배터리로 착각해서 완충을 안 해줘 그래. 옛날 배터리는 또 오래 쓰면 나 배고파 밥 많이 내놔 세로가 잡아먹은 양만 측정해서 그거를 10분 안에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진짜 단락된 배터리는 시속 100km
나 배고파 밥 많이 내놔. 이제 완충되면 2A 3A 이하로 요구를 하거든요. 나 배불러 밥 그만 줘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기가 쉬어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괴롭히면 발전기가 금세 나가요. 그래서 배터리는 웬만하면 소모품이니까 해면은 잘 가르신 거예요. 지금 어쨌거나 차 더 오래 쓰시라고 배터리 갈아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배터리 위에 날짜가 써 있어요. 2년 이상 된 거라면 안 끼는 게 현명한 거예요. 위에 날짜를 한번 보여주고 껴야 현명한 거고, 보고 껴야. 한 4, 5년 전부터 바뀌었는데 날짜를 특수문자로 하니까 이거 민원이 많다. 2, 3년 지난 걸 껴버리면은 문제가 되니까 2년까지는 합법적으로 팔 수가 있거든요. 두고 3년, 4년 지난 걸 껴줘 버리면은 열받잖아요. 그 날짜를 보고 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냥 더 싸요. 또 대품은 또 지네가 갖고 가는 식으로. 나도 카센터가 있지만 그래서 아예 그냥 배터리 마트 소개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전전류 많이 있는 사람들 돈 안 들어가게 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1년에 해군부대가 한 달에 한 번 쉬던 거라고. 그것도 10분 5분. 아니 새 배터리 카니발을 갈아줘 껴줬는데 세상에 1년 지나가지고 배터리 AS 해달라고 본사로 민원을 걸어버렸더라고요. 100A 9만원 부속값에 해줬었는데 8만원 해줬구나. 군인이라 하사관 출신이어서 나도 하사관 출신이라 부속값에 해줬는데 1년 지나가지고 젊은 애예요. 아유 그래 그냥 바꿔줬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내가 썼는데 그냥 안 해주면 그만이에요. 이 배터리는 소모품이어서 한 달 지나버리면 그거는 메이커에서도 안 물어져요. 레이차도 그렇고 모닝차도 그렇고 일주일도 안 된 차가 방전되니까 메이커에서도 AS를 안 해줘. 왜? 블랙박스 달아버리고 나서는 어떤 차도 AS 안 해줘 버려요. 방전돼서 들어오는 차. 서비스 센터 먹살을 잡았는데 그 재원을 소송 걸려버렸어요. 오히려. 그리고 레이차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그것도 단속 방전돼 구간입니다. 버리니까 인터넷 뒤지니까는 그 40짜리 빼버리고 60짜리로 개조해 버리더라고요. 개조해 달라고 해서 개조해 줘 버렸죠. 그런데 1년 지나가지고 나보고 AS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군인이라 내가 그냥 해줬어요. 기분 좋게.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별의별 손님 많아요. 그냥 부속값에 6만원에 렉스턴 타이어를 배터리 갈아줬는데 이 아줌마가 6개월 만에 돈을 주더라고. 6개월 만에. 야 기가 막혀. 다음날 입금한대요. 어머 또 통화할 때 또 다음날 입금한대요. 그런 식으로 6개월을 가더라고. 세상에. 배터리 뜯어 올라다가 인간 승리다. 인간 승리. 한 번은 기름을 구했는데 6만원을 꺼달래요. 용인 간다고. 근데 그게 대포차를 보험을 들은 거더라고요. 본사에다 전화했더니 본사에서 책임 없대요. 보험 서비스 한번 견인 따겠다니까 안 된대. 아 그런 거구나. 이제 학습이 됐죠. 장거리 견인했는데 견인 갈 때 어머 씨 돈 입금 안 하면 차 안 주면은 이제는 그 차 이상한 거야. 100만원짜리 수표를 제시하더래요. 받아 나머지 계좌이체 해줄. 그제서야 뭐 계좌이체 해준 손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야 그냥 뭐 셀프차 그냥 싣고 내려와 그래 버렸더니 그제서야 돈 꺼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작심을 하고 돈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깡패들도 있고. 본사에서도 해결을 안 해주더라고요.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딸 자식 주지 말라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사람 내장을 들어갔다 놔야 되더라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카센터 맡기실 때는 부속가 얼마에 공이 얼마
이렇게 하는 데를 맡기셔야지. 뚝딱 수리하고 얼마 주세요? 그럼 그거는 카센터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국회의원이 한번 사기를 당했어요. 20만원에서 맡겼더니 150만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법을 바꿔버렸어. 점검 정비 내역서 2장을 안 주면 신고만 해도 벌금 40만원 내고 시작해야 돼요. 원래는 아까 정비했을 때도 요거는 이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영수증 하나 사인 받고 작업 들어가고, 수리 후에도 사인 받고 이렇게 제시하고 2장을 받고 서로 헤어져야 돼요. 서로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또 꼭 역으로 그 영수증을 줬다는 건 점검 정비 내역서 이후로는 30일 지나가지고 하소연을 못해요. 또 30일 그 6만 킬로 벗어난 거 5년 지난 것들은 거기에 그런 기록이 있고, 거꾸로 역으로 또 그걸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큰 작업, 발전기 세르모달 갈았는데 그걸 국토부에 2일 안에 저장을 안 하잖아요. 카센터에서 국토부에 조회해보면 본인이 지금까지 수리한 거 다 컴퓨터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거 국토부에 신고해 버리잖아요. 그럼 그전 카센터들 다 벌금 건당 10만원씩 맞아버려요. 내가 우리 형님을 10년 동안 정비한 내역을 국토부에 전송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컴퓨터로는 관리는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차 사자마자 차가 퍼졌네. 국토부 조회해 보니까 통장 내역이 싹 안 들어가 있어. 건당 10만원씩 벌금 맞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그러니까 정비하면서도 그거 저장 안 하면 안 돼요. 나라에서 다 키워서 잡아먹더라니까. 이제 했으니까 이제 자식들한테 상속도 하셔야 되잖아요. 10억 이상은 증여가 났고 10억 이하는 상속이 났대요. 그 10억 이하가 어떤 효자가 있고 어떤 불효자가 있는데, 효자는 6억을 날려먹었고 불효자는 6억을 챙겼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한테 상속은 6억은 공제를 받아요. 근데 자식놈한테 가면 또 따로 10% 내야 되고, 근데 불효자는 어머니 나도 재산 주세요 그랬더니 자식한테 5억 주고 어머니가 5억 갖고 간 거죠. 5억에 대한 세금을 아낀 거예요. 어머니는 남편께 이동할 때는 상속세가 없으니까 6억까지는 아낀 거죠. 그리고 자식한테 조용히 물려줄 수가 있으니까 아끼는 거고, 어머니 효자는 어머니의 10억 다 가지세요 줬고, 어머니 그 돈 잘 모아서 자식한테 10억 줘버리면 세금 6억을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억 이하는 자식은 10%예요. 근데 이제 그 10억 이상이었을 땐 20%, 30%, 조금 더 많아지면 50%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은 절반을 내야 되는데, 절반을. 그리고 10년치를 두들겨 팬대. 10년치에 돌아가시고 나서 10년치의 통장을 다 뒤져가지고 그 통장에서 나온 쌍그리 그 돈은 다 해명을 못하면 다 상속세로 10% 그거를 따진대요. 아까는 상속하지 말고 살으시라고 그랬는데, 이 얘기 들으면 상속을 어떻게 할지 막 머리 굴리실 거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식들이 되게 착하고 되게 잘 컸고 했으면 그건 잘 알아서 조금씩 미리 1, 200씩 찾아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아야 되고, 사위나 며느리한테는 또 5년만 추적을 한대. 5년. 300m 자식은 10년을 추적하고 구간입니다. 통장을. 그래서 뭐 보상받거나 그러면 돈을 통장에 입금하지 말고 돈으로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시고, 돈을 갖고 있다가 10년만 잘 더 살아 있으면 그 돈은 다 자식한테 조용히 돈으로 다 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10년치는 다 상속세로 다 구별한대.
년 전에 다 줘버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어머니 하려면 주더라도 그래도 자식 3명 석등분해서 어머니 거 딱 따로 주고 자식 그렇게 주고 그리고 또 자식 놈 불효자는 어머니한테 가고 또 오면은 또 세금 또 내지 않냐 그랬는데 아닌 거죠. 말년에 그냥 푸는물 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세금 내는 건 지들 몫이요. 그거는 갖고 네.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공짜로 생기고 우리 내기는 어머니 보고 엄마 잡혀가지고 그거 돈 5, 60 받아 먹는 것도 그것도 7, 80이고 받아 먹는 것 근데 우리 어머니 돈 쓸 줄 몰라. 그냥 그 아파트 져서 우리한테 줘봤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반토막 나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세무서에 알아봐야 돼요. 전체 재산을 잘 파악해서 세무서를 한번 찾아가셔서 이런 재산이 있을 때 자식은 착한데 얘네들도 하고 어머니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다 물려줬다가 말년에 그냥 저 깡통 차세요. 깡통. 그냥 말 그대로 500만 원만 남겨놓고 쓰래요. 500만 원만 남겨놓고 상속해줘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데요. 100만 원 장례 비용이 되나? 시속 네.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명안 해도 돼. 부의금 지들 들어오는 걸로 하면 되지. 그죠? 아니 내가 돈 벌어가지고 저축했을 땐 젊을 때는 그게 내 돈인 줄 알았는데 쓴 거는 내 돈이고 모아놓은 건 내 돈이 아니래네요. 맞는 말이더라고요. 평생 잠시 돈 후 모아놓고 안성맞춤 휴게소입니다. 직진. 잠시 후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 말고 또 휴게소 있죠? 예, 우측에 음성. 차가 따로 와서 못 들어가겠어요. 예, 음성에서 빨리 음성. 예. 밤새고 자식분들이 착하신 거죠 어쨌거나. 아, 지금 그죠? 19.1km 그러니까 사고 친 적 없냐 이거죠. 돈 얻어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돈 말아먹은 자식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됐어요. 이게 자식 돈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 살아생전에 주지 않는 게 맞는 말인데 얘네들이 놀러 올 때 기름값은 며느리 생각해서 주라는 거죠. 여보세요? 놀러 올 때. 아니요 아직 하고 있어.